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11월 9일 수요 저녁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 시간입니다. 가을 계절이 정말 깊어졌습니다. 최근에 어떤 나무를 봐도 정말 은행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그리고 그냥 진짜 산을 바라보면 정말 알록달록한 게 굉장히 좀 아름답다 생각할 정도로 정말 빨간색 또 노란색 진짜 조화로워서 참 요즘은 산 보는 재미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을은 또 핸드크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또 오게 되면 정말 낙엽도 정말 우수수수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나무가 건조하기 또 시작하고 또 정말 날씨도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제 손도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에 세 번, 네 번 핸드크림을 발라야지 손이 안 갈라지거나 내 손톱에 좀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는 가을이라고 하면은 그 가을은 뭐 천고마비의 계절, 뭐 결실의 계절, 뭐 수확의 계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핸드크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이 핸드크림이라는 것은 저의 가을철 또 필수 이템, 필수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좀 손이 괜찮으세요? 뭐 건조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핸드크림 좋은 거 있으면 저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조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제 눈물샘? 저는 눈물샘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촉촉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동적인 영화나 또 영상을 보게 되면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별명이 울보였거든요. 네. 통장 잔고는 건조할 수도 있겠죠. 네, 농담이고요. 또 건조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을철에 특히 또 건조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엄청 큰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땅의 가뭄입니다. 제가 일전에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한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봄에는. 근데 그때는 참 뭐라 그러죠? 농사나 그런 귤나무 키우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의 가뭄이 정말 심각하다. 재난경보를 2단계로 격상을 시켜서 제주도에서 그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또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겨울에 진짜 제일 좋아하는 과일 귤인데 귤 수확량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가을철에 또 이제 땅이 쩍쩍 갈라지기도 하죠. 그만큼 이렇게 땅이 이제 가뭄이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뭐죠? 당연한 얘기지만 비가 안 와서 그렇죠. 근데 비를 내리게 하는 마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세요? 네, 마법. 네, 제가 마법사는 아니고요. 네. 어떻게 인간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비를 내리게 하는 마법은 아니고 비를 내리는 제사라는 걸 좀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좀 기우제라고 하거든요. 비를 내리게 하는 제사를. 근데 그 기우제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기우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그 인디언에서 실시하는 기우제, 인디언 기우제였습니다. 근데 이 인디언 기우제에 다른 기우제들과 독특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몇 개월이고 며칠이고 기우제를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디언 기우제는 100%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비 내릴 때까지 계속 제사 지내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그림에 나오는 거는 아주 이제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기우제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절차와 또 그런 제물을 드린다거나 뭐 의식을 치른다거나 그런 게 많을 거잖아요. 그만큼 인디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빠짐없이 꾸준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우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디언 기우제 이것을 보면서 참 성실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디언 기우제에 있는 이러한 자세,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이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게 뭐죠? 아까 말했던 그 성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실하고 싶다라는 게 내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실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실 혹은 성실하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뭐 안경 쓴 모범 학생, 범생이, 항상 선생님 말 잘 듣고 발표도 잘하고 과제도 척척하는 그런 범생이, 아니면 직장에서 또는 조직에서 뭐든지 오케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스맨, 아니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며 1년을 정말 어, 모두를 우리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 뭐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게 될 텐데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실하다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하겠다고 정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만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실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이거 해야지. 아침에 오늘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아침에 오늘 헬스장 가야지.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침에 그래서 내가 오늘 목표한 거 반드시 이뤄야지 하고 시간표도 막 써보고 뭐 그 투두리스트 뭐 작성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지났던 일을 다이어리, 일기장에 매일매일 쓰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왜 성실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뭐 귀찮아서? 뭐 힘들어서? 또는 뭐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재밌는 것에 유혹당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참 성실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혹시 젓갈 할머니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어, 젓갈 할머니, 다른 말로 하면 유양선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서울 노량진 시장에서 30년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어, 그 당시에 인터뷰한 게 30년 이상이었으니까 50년 이상이죠, 사실은. 40년, 50년 이상 젓갈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네. 이른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그 처음을 여는 그러한 분이었던 거죠. 네. 또 이 할머니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으시대요. 젓갈을 담그고 그걸 팔고 하는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40년 이상이나 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 사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좀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사실 어, 일제강점기 시기에 태어나서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 뭐 소학교만 졸업을 하고 중학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 한이 됐다고 해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지금은 30년 전이겠죠? 30년 전에 어떤 독도에서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읽을 책이 없다는 거야. 공부할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애들을 보고 아, 나도 공부를 못했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못했었는데 이 가난한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책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증을 시작으로 할머니는 30년 이상 계속 기부를 하고 계세요. 어, 정말 많이 기부를 하셔서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24억 이상입니다. 진짜 수십억을 기부를 하신 거죠. 어마어마한 액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젓갈을 파는 게 과연 큰 돈이 될까요? 뭐 엄청난 큰 사업인가요? 아니죠. 말 그대로 짜게 모아서 짜게 모아야만
이 돈을 할머니가 버실 수 있었던 거죠. 모으실 수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기 못 배운 그 한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그것이 바로 젓갈 할머니, 류양선 할머니의 성실이었습니다. 최신에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할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지? 처음에 나는 이 일을 먹고 살려고 시작했어. 근데 어렸을 때 공부 못한 게 너무 한이 됐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었어. 내가 오늘 아프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은 내 삶의 에너지고 보람이야. 류양선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를 공유하고자 해요. 선은 시종여일하여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악을 위하여 출발하지 않으며 망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말씀 선집 13권 239페이지에 나오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인데요. 류양선 할머니께서 성실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할머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책 한 권 제대로 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 선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하는 마음, 그 아이들을 위하고 그 아이들의 공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위하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참 어머님의 성실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님은 2013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18살에 아버님 만났을 때 나는 섭리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끝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필코 내가 이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변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변하지 않았을까요? 2013년에 주셨지만 그 삶의 자세는, 그 결심은 62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머님의 성실입니다. 참 어머님은 62년 이상 이렇게 결심을 이어오셨고 그 결심은 커다란 사랑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14명의 아이를 출산했어요. 하늘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14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3번 제왕절개를 하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4번의 제왕절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연골이 다 닳아서 걷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참 어머님은 가고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어머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고 협박하는 그 북한에, 그리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프리카에, 그리고 전 세계에 하루하루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고 전쟁에 휘말려 죽어가고 자살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지키고 구해주기 위해서 어머님은 지금도 전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하루하루 숨을 쉬며,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마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마주보고 제 사랑하는 아내를,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선은 시종 여일하여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악을 위하여 출발하지 않으며 망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자신만의 성실, 그것은 한계가 오고 언젠가는 멈춰집니다.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성실한 것,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꾸준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멈춰주고 언젠가 포기하게 됩니다. 금방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위하는 사랑의 성실함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다가오는 그 땅의 가뭄보다 정말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굉장히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들 정말 가게를 꾸려 나가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들 일을 하시는 것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의 사랑의 성실함을 가진다면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가뭄에 기적이라는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022년 11월 9일 수요 저녁 희망누리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현실이고 추운 현실이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빛날 여러분의 빛나고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